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문수입니다. 자, 공격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간격과 높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어떠셨어요? 네, 약간 생각이 좀 드셨나요? 네. 그 전에는 무작정 내가 다 잡으러 다니고, 무작정 약한 돌이 뜨면은 무작정 막 잡으러만 갔는데, 아, 이게 공격이 가능한 돌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돌이 있구나. 요 구분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둑은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판단해 보시면요, 뭐든지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의 성공률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 쳐도 50%예요. 그런 경우에서 무작정 100% 공격률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공격 가능한 돌과 가능하지 않은 돌을 구분하는 것이 공격의 승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어떤 돌이 공격에 가능한 돌이고 가능한 돌이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강의에서는 뭘 보실 거냐면은, 이 약한 돌에 일단 다가서야 돼요. 자, 이 바둑 돌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번 우리가 아주 누구나 아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4개의 돌이 필요해요. 이게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귀를 두지 않습니까? 귀에서는 왜 그러냐? 상대의 약한 돌이 돌 2개도 제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돌 2개로도 제압이 됩니다. 자, 그럼 변으로 볼게요. 이건 너무 그래서 우리가 귀에서는 여기 바로 안 들어가는 거죠, 보통은. 자, 그럼 변은 몇 개 돌이 필요해요? 변은 요렇게 되면 우리가 물론 확실하게 잡으려면 빵따위 필요하긴 하지만, 웬만큼 두시는 분들도 여기서 요 정도면 100이 잡혔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은 3개의 돌이 세 방향으로 가는 돌을 막으면 된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돼 있다 보면요, 여기 귀 쪽으로 오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거 귀는 근데 자동으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두 번째는 변 쪽으로 다가가셔야 돼. 그렇죠? 이게 순서입니다. 귀 쪽으로 먼저 접근, 두 번째는 변 쪽으로 접근, 세 번째가 중앙으로 접근. 요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다 바둑에 공격이 되실 때 대부분 요런 구조가 띄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요 약한 돌을 갈 때 귀 쪽에는 내가 이미 막았으니까 이 변 쪽을 막아야 되겠죠. 변 쪽으로 일단 가둬놔야 되는데, 여기서 간격이라는 게 필요해요. 간격. 무슨 얘기죠? 간격. 이게 뭘 따져? 무조건 여기 둬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바둑을 맨 처음 두면 이렇게 막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빨리 잡아먹으려고. 근데 요거 떼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떼셔야 돼. 자, 공격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약한 돌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2칸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공격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간격은 일단 2개를 떨어뜨려라. 요게 주제고요. 그럼 높이는 무엇이냐? 높이가 조금 더 어려워요. 바둑의 선에서는 1선, 2선, 3선이라는 게 있고 4선이 있어요. 1, 2, 3, 4. 보통 이거는 이제 실리선, 타개선이라고 하고요. 4선의 돌은 세력선, 다른 얘기로는 또 공격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딱 답이 나왔죠. 네. 공격을 하시려면은 돌이 높게 가셔야 돼. 네. 이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 한 칸이 아니라 2개를 떨어뜨린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3선에 낮게 두는 게 아니라 높게 두는 거다. 요 2개. 요거 딱 섞으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백의 모양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그다지 신경 쓸 게 없다. 왜냐면 우리가 저 돌을 공격할 대상이냐 아니냐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공격 대상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집이 크니까. 요거는 집이 없으니까 공격 대상. 이렇게 천천히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 왜 2칸을 떨어뜨려야 되냐? 이게 상대가 다짜고짜 붙여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짜고짜 붙여오는 경우가 있는데, 붙이면 젖히라 그러고,
젖혀오면 끊어라 라고 합니다. 끊어오면은 늘어라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1선, 2선, 3선의 돌이 약해요. 늘으면 돼요. 요게 이제 핵마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도 마땅히 둘 데가 없습니다. 여기 두면은 나오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100이 여기를 두면 어떻게 둡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은 두 개가 되니까, 양곤마가 생겨버렸네요. 돌이 두 개가 되니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어야 되는데, 축으로 잡던 늘던 요 돌은 뭐 살기도 만만치 않고요. 여기만 잡아도 흙이 굉장히 유리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떨어뜨릴 이유는 붙이고 젖히고 끊었을 때 그냥 편하게 두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선생님, 하나짜리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아닌데, 봐두고 두실 때에는 의외로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요런 건데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네, 높게 두 칸 떨어뜨리고, 여기는 세 칸 떨어뜨려서 높게 돌아. 요게 이제 기본 원리인데, 요걸 빨리 잡고 싶어요. 그러면서 바로 갔어요. 그러면은, 자, 붙입니다. 젖혔습니다. 끊었어요. 자, 끊으면은, 보통 이제 요 돌이 약하다 그래서, 아까는 요로 싹 빼서 넣으면은, 100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한 칸을 이동을 해버릴까요? 이동을 하게 되면은 꼼짝없이 흙이 잡히잖아요. 축으로 잡히거나 뭐 더 나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여기를 한 칸을 바로 안 가냐? 붙이고 젖히고 끊어버리면은 원래는 여기 늘어야 되는데 이게 속절없이 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할 수 없이 이걸 늘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또 아까우니까 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면은 흙이 할 수 없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를 잡을 때 머리를 빵 때려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공격을 처음에 갔던 흙이 거꾸로 잡혀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뭐가 잘못입니까? 왜 공격 갔던 돌이 도로 잡히죠? 그 이유가 뭐죠? 이런 경우 나 참 많이 나오는데, 네. 물론 여기 이 상대가 붙여 끊었을 때 내가 좀 타겟 시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네. 어쨌든 얘도 돌이 있거든요. 강한 돌이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두 개를 떨어뜨리면 그런 고민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바둑을 세니까 나는 바로 가도 돼. 나는 바둑이 약하니까 난 뒤로 뺄 거야. 그게 아닙니다. 프로들도 이렇게 다 둡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두 칸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고요. 그럼 세 칸을 떨어뜨리면 안 되나요? 세 칸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공격력이 좀 떨어져요. 이런 식이 되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일자 네 개의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까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두 칸 정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강하면 부러진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바둑도 마찬가지. 너무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면 내가 역습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너무 늦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사람이 좀 맹해. 네. 얘는 물러. 얘는 그냥 그냥 돈이 안 모여져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얘는 또 물러 하여튼. 네. 두 개가 공격도 되고 자기 돌 보완도 되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돌 하나짜리는 고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돌 하나짜리를 오실 때는 요게 아니라 두 개를 떨어뜨린다는 거, 네, 꼭 기억하시고. 자, 사선에 있는 경우는, 자, 요렇게 돌이 이렇게 가고요. 자, 낮게 있는 경우에도 일단 높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원래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기력이 다 제각각이긴 해요. 다 다르신데, 많은 분들이 나는 1급이다. 나는 뭐 인터넷 8단이다, 7단이다 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최고로 어려운 것만 해달라 그러는데 그것만큼 자만에 빠진 얘기가 없어요. 네. 이창호 구단의 바둑이나 우리도 고수들의 바둑이 어렵고 화려한 거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쉽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격의 대상이 있으면은 일단 사선에 두고 두 칸을 떨어뜨린다. 요게 기본기 중에 기본기예요. 요걸 익히신 다음인데 제가 요걸 A에 표시를 했어요. 요걸 왜 표시했냐? 우리가 요 공격 파트를 다 공부를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나올 텐데 여기에 흙이 있을 때에는 자, 이쪽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낮게 둬요. 일부러.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요거는 고민하실 게 없다. 3선의 돌이 있으면은 이 선을 맞출 수도 있고 좀 틀리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요거는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난 1급이야 혹은 난 인터넷 7단 8단이야 그러면은 네, 여기 틈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네, 맞추셔도 되는데 앞으로 강의가 또 계속 되니까 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기본기를 잡으셔야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있던 간에 네, 요 3개와 요 2개 요거 맞추시면 되겠고요. 백돌이 있을 때에는 자, 나의 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력이 세지면 요거와 요거 구별을 해서 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상대 돌이 있을 때는 그런 구분은 아닙니다. 무조건 높게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돌 하나짜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개 떨어뜨리고 높게 둔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은 대부분 뭐 거의 대부분 맞다고 봐야죠. 자, 2개짜리 자, 돌 2개가 있는 경우 네, 돌 2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요것도 일단 얘가 높게 있으면은 이렇게 두면 되고 하는데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흙은 선택을 무조건 해야 돼요. 높게 두면은 상대가 밑으로 파괴되고요. 낮게 두면은 상대가 위로 이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흙이 2가지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고 싶다면 높게 두셔야 돼. 제 얘기가 아니라 1선은 사망선, 2선은 패망선, 3선은 타개선, 실리선, 4선은 세력선, 공격선. 공격하고 싶다면 돌이 4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 왜 그런가는 다음 강의 때 말씀드립니다. 자, 2개를 떨어뜨린다. 자, 바싹 가면은 마찬가지. 한 칸을 떨어뜨리는 거는 여러분들 요 붙여 끊을 때 차이가 받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일단 요거 바로 잡히니까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두어 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돼서 도로 잡히거나 내 돌이 이상하게 계속 이 선을 기어야지만 살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돌 3개 이렇게 두셔도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 두면 안 돼. 자, 이거는 글쎄요 한 70%? 네. 좀 약간 아쉬운 거죠. 네, 왜냐면 집이 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바싹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를 네, 좋지 않다기보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돌 3개짜리 자, 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돌 3개짜리는 2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낮게 둘래? 낮게 두면은 높은 쪽을 둬서 공격 강도가 떨어지고 높게 두면은 약간 밑으로 쳐서 집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골라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공격 강이기 때문에 높게 둬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바둑의 승률이 높은 쪽이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는데 승률이 높은 쪽은 높게 두는 쪽이 승률이 좋다고 하죠. 원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원래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알파고 나온 다음부터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45% 이거는 뭐 55%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더욱더 좀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 한 칸 좁히는 거, 네, 한 칸, 3칸 두는 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2칸일 때와 동일합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아까 제가 돌이 하나짜리가 있을 때 여기는 이유 불문하고 일단 무조건 높게 두시는 거예요. 하나짜리는 이유 불문이에요. 네. 자, 아까 한 칸으로 다가가는 경우는 이제 나쁘다는 걸 이제 아셨죠? 나쁘다기보다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자꾸 말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위험하다가 사실 더 맞는 얘기예요. 네. 아니 지금 흙이 공격하고 있는데 위험한 게 누가 위험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가 위험하냐? 붙일 때 젖히고 네, 끊으면은 이쪽을 넣으면은 네, 여기 한 점이 이제 위태로 와서 공격을 당하는 거고 여기 한 점을 살리자고 했는데 그러면 한 돌이 잡히는 거고 공격 갔던 돌이 잡히는 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또 짜증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높게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럼 낮게 두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낮게 두는 거 역시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 돌이 낮게 쳐졌다는 얘기는 난 여기 집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낮게 두고서 나 공격할래 라고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네. 이거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리긴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두어놓고 나 이거 어떻게 공격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큼 대답하기 곤란한 게 없습니다. 네. 아니 이미 공격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해요? 왜냐 일로 두면은 자 이쪽으로 이제 둬서 누가 누가를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것과 이렇게 되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죠. 시각적으로 보셔도 차이가 있죠. 보통 이제 원래 나는 이게 공격하려고 두는 게 아니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성질나 그래 놓고 이제 막 끊어버리시는 거야. 그러면 누가 잡혀요. 처음에는 많이들 사연을 주시는 게 공격 갔다가 내가 왜 도로 잡히나요? 이 사연의 99.9%는 요거예요. 공격할 상황이 아닌데 자기가 처음에는 공격을 한다고 뒀죠. 근데 이미 공격을 잘못해 놓고서 성질난다고 도로 무리하게 끊었다가 도로 잡히는 케이스가 공격 갔다가 반대로 잡히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꼭 이 모양뿐이 아니고요. 어떤 모양에서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둬서 배기 한 칸을 띄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변으로 일단 다음을 막아야 되는데 자, 그럼 두 칸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두셔도 되는데 지금은 여기 돌이 하나가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1, 2, 2전의 간격으로 이렇게 두셔도 돼요. 요게 없다면은 떨어뜨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거와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뒀다. 그러면 공격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저 위에서 집은 얻어갈 수 있지만 뭐를 뺏겨요? 여러분들 내가 집도 가지고 공격도 하고 세력도 얻고 세상에 이런 욕심쟁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바둑은 내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 실리를 좀 뺏겨야 되는 거고 내가 공격 안 할래 그러면은 두 텀을 세력을 좀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이건 답이 명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실리보다 공격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더 승률이 높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 조건이 좀 있어요. 잡으러 가는 거 아니다. 잡으러 가는 거 아니다. 무리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다. 이런 조건이 좀 있는데 어쨌든 낮게 두는 것보다는 높게 두는 게 승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미 답이 나온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이 모양에서 제가 이렇게 둬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낮게 두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근데 이게 왜 나쁘냐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다 뛰어나와서 지금 다 통과가 되는 얘기인데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이걸 일부러 버려요. 자, 그럼 상대가 이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왕 상대가 버린다고 하면 내가 크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좁게 한 칸은 다가가는 게 이제 안 두는 이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두는 이유가 너무 좁게 두면은 상대가 돌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아까 낮게 두는 게 나쁜 이유, 요거를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요거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낮게 두는 것은 이쪽에 집을 얻고자 하는 거고 높게 두는 건 공격을 얻고자 하는 거다.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 백이 이제
손을 뺐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두 번에 막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이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둬도 다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이면 막혀요. 자, 그런데 돌이 낮게 있어요. 그러면 절대 두 번에 안 막혀요. 네. 3선에 있으면 두 번에 안 막힙니다. 자, 여기 일단 중앙을 뺏긴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나와야 되는데, 자, 백이 손 빼고, 한 번, 손 빼고, 백이 한 번 더 손 빼고, 자, 두 번 해도 여유 있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선을 두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가 중앙을 딱 두는 경우에 이미 세 방향 공간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공격은 이미 끝난 얘기예요. 자, 그래서 높게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아까 제가 서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돌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귀에서 다가가고, 네, 귀에서 다가가고, 그다음 변에서 다가가고, 약한 거 2개. 자, 그 다음에 중앙으로 세 군데를 막아야 된다. 요게 맞는 얘기다. 요 얘기 들었죠? 이, 높게 둬야지만, 귀는 변은 어떻게 둬도 엇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 중앙을 막는 게 그 다음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에 대한 압박감을 높이고자 돌이 4선에서부터. 근데 여기서 낮게 쳐지면은 공간이 뚫렸고 압박이 안 돼요. 높게 두셔야 돼요. 자, 그런 이치로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보실게요. 자, 변에서 높게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귀에서 저렇게 돼 있어요. 날짜 굳힘이 있고, 한 칸 굳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여기서는 어떻게 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네. 이게 약한 공격 대상이니까, 네, 높게 두셔야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격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아까 1강에서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돌이 2개짜리는 거의 다 공격 대상이다. 그런데 돌이 한 3개, 이렇게 되면은 6집의 모양 갖고 있는 돌들은 일단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높게 두면 안 되고 낮게 둬야 돼요. 자, 그래서 3선은 무조건 뭐 나쁘다, 4선은 무조건 좋다, 이런 개념이 약간 공격의 이제 어떤 전체적인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옆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네. 자, 이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낮게 둘 수도 있고, 높게 둘 수도 있지만, 역시 귀에서나 변에서나 공격적으로 내가 둔다라고 하면은, 네, 돌이 4선 높게 올라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봐도 때 이렇게 되면은 꼭 타이점 1, 2단 분들, 또 우리 7급 분들 항상 이렇게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자, 변에서 일단 받고 얘가 나가면은 돌이 높게 가셔야 돼. 그럼 낮게 두면 왜 나쁘냐? 자, 이걸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상대에게 눌림을 당해요. 그럼 공격은 이미 끝난 얘기. 끝났는데 그냥 실리바둑 둬야 되는데 꼭 여기서 이제 삐짓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역습으로 도로 잡히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봐도 즐기실 때 많이 드는 급수가 일단 3급에서 7급이 제일 많다 그래요. 네, 그 아랫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높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거기는 너무 잘 둬서 몇 안 되고, 또 이제 7급 이하 분들은 9급까지도 되려나? 네, 거기 이하 분들은 또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기량대가 제일 많은데, 그 기량을 이제 여러분들 바로 두실 때 무작정 낮게 둬도 안 되고요, 무작정 높게 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요 돌이 어떤 대상이냐. 근데 약한 돌이다 판단하는 게 쉬워요, 사실. 상대가 중앙으로 뛰어나갔다, 얘는 기본적으로 약한 돌이에요. 그러면 공격 대상이니까 나도 이제 돌을 슬슬 높여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강은 어쨌든 약한 돌을 어떻게 다가가느냐. 네, 이 기본적으로 상대 돌에 바싹하지 말아라. 네, 낮게 두지 말아라. 그리고 2칸을 떨어뜨려라. 네, 요 원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딱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모든 거에 쫙 맞춰보세요. 조금 틀린 게 있긴 한데, 조금 틀린 거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짜맞춰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이제 그거 조금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엄청 기량이 센 1급 분들이 좀 차이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좀 나중 얘기이고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천천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요, 침투와 공격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1, 2, 3강까지는 뭘 할 거냐면은, 일단 이런 돌을 공격을 해서 상대를 끌어내야 되거든요, 중앙으로. 중앙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 유형을 자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침투와 공격이 겸해지는 그런 모양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